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한국의 MSTR이라고 불리는 주식이 있다며 그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종목 이름은 바로 비트맥스. 오늘은 비트맥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맥스가 원래 하던 사업은 증강현실 기술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AR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 도구 같은 걸 만들었고, 맥스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지털 트윈, 산업용 AR 솔루션 같은 사업도 했습니다. 2021년 당시 메타버스 열풍이 엄청났기 때문에 비트맥스 역시 굉장히 주목받던 회사였지만,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열풍은 금방 꺼지고 말았죠. 그래서 비트맥스는 돈을 크게 벌 수도 없었고, 기술이 좋아도 실적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인 구조였죠. 그러던 중 비트맥스는 2025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최대 주주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체성 자체에도 변화가 생겼죠. 바로 증강현실 관련 기술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들고 가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바로 떠오르셨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라고도 불리는데, 이 회사도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이 회사는 시장에서 사실상 비트코인 레버리지 주식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스트래티지 주식은 3배 5배가 오르고, 떨어지면 3배 5배가 떨어지죠.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회사 본업보다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비슷한 포지션으로 등장한 회사가 바로 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트맥스를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맥스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샀느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회사 본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 좀 사볼까?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전환사채, 즉 CB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환사채, 즉 CB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 처음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빌린 돈을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주식으로 바꿔서 주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맥스 주식이 지금 한 주에 1,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비트맥스 CB를 샀는데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비트맥스 한 주당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음. 그런데 나중에 비트맥스 주가가 3,000원까지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빌려준 돈을 그냥 돌려받는 것보다 1,000원짜리 가격으로 주식을 받은 뒤 시장에서 3,000원에 파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오르면 CB를 주식으로 바꿔서 매도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줬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볼 수 있겠네, 이런 구조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큰 돈을 조달할 수 있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하죠. 나중에 CB가 주식으로 바뀌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비트코인을 어떤 돈으로 샀는지, 그 돈이 나중에 주식수 증가로 이어지는지, 회사의 재무 부담은 없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비트맥스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2026년 6월 기준으로 약 551개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유에이드 같은 회사보다도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보유량과 연결됐다고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K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비트맥스를 매수하시는 걸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트맥스는 재무제표도 구리고 시총도 너무 작은 세력주이기 때문입니다. 비트맥스를 잠깐 살펴보자면, 시가총액은 겨우 199억 원이며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3년 연속 및 올해 1분기도 적자로 마감했는데요. 부채 비율 또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자산 손실이 일어나고 전환사채 관련 평가 손실까지 이어지며 크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유보율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그나마 높게 평가받고 있던 BPS마저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영업이익도 적자여서 재무도 안 좋은 회사가 빚내서 비트코인을 무리하게 매집한 리스크가 올 초에 터져버린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솔직히 비트맥스 살 바에 스트래티지를 사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죠. 물론 스트래티지도 재무제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스트래티지는 영업손실 144.7억 달러, 순손실 12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비트코인 평가 손실이죠. 하지만 스트래티지는 비트맥스와 달리 본업이 잘 살아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1억 2,43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은 8,340만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67.1%였습니다. 즉 MSTR은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비트코인 평가 손실 때문에 엄청난 적자가 찍히지만, 본업 자체는 고마진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비트맥스와 큰 차이인 것이죠. 반면 비트맥스는 매년 발생되는 적자, 시비 발행으로 인해 커진 부채, 비트코인 평가 손실, 시비 파생 상품 평가 손실, 관리 종목 리스크, 철저히 시장에게 외면당한 수준의 거래 대금 등등을 봤을 때, 만약 비트코인 하락장이 길어지면 상장 폐지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스트래티지라며 별명만 거창한 비트맥스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스트래티지나 서클을 매수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블랙마운틴 텔레그램 방에서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